지나가는 목소리가 좀 달라졌다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은 멜라니 장입니다. 요즘 코비드-19을 넘어서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지 못하는 5살 이하 자녀들 두신 분들 계시지요.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데이케어 센터의 원장님, 이경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경희 원장님,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게에 있는 가나안 데이케어 원장입니다. 원장 이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5살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들 백신도 맞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저희 데이케어하고 데이케어 네. 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요즘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갑자기 오미크론이 발생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백신을 못 맞은 상황이고 또 각 학교마다 이 양성 반응 나온 그 자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데이케어하고 데이케어 센터는 CDSS라는 커뮤니티 디파트먼트 오브 소셜 서비스, 다시 말해서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어떤 지침들이 있나요? 지침이 굉장히 이렇게 스트롱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지침대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처음에 아이들이 등원할 때는 아침에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손 씻기를 해요. 손 네. 씻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 유지, 6핏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각 클래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 손 씻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계속 네.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 손 씻는 것을 아이들의 놀이로 네. 저희가 전환을 해서 손 씻기가 즐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놀이 방법을 저희가 선택해서 아이들과 같이 손 씻기는 즐거워 시도하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손 씻는 것이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물장난도 하고 싶을 것 같고 네. 거품을 갖고 장난하고 싶을 텐데 네네. 이걸 어떻게 놀이로 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네. 재밌는데요. 좀 자세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손 네. 씻을 때는 비눗방울 거품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비눗방울 거품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보여지는 무지개 컬러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 씻기는 즐거워, 비눗방울 뽀송뽀송. 예. 그리고 나면 아름다운 컬러, 레인보우 컬러는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 나의 손은 뽀송뽀송. 와, 손 씻기는 즐거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손 씻기를 하면 그 손도 깨끗하게 씻어지고 아이들 기분도 맑아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데요. 손 씻기는 뽀송뽀송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면 손 씻는 네. 것이 정말 즐거워서 아이들이 네. 잘할 것만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또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라이센싱 지침에서는 네.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교구라든지 장난감들을 다 커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 커버를 했어요. 커버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들이 갖다 주는 놀잇감, 선생님들의 의견대로 아이들을 같이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교구, 이런 것들만 사용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선택의 그런 폭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교구를 선택해서 소그룹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물로 씻은 다음에 그다음에 알코올로 스프레이해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을 조금 넓혀줬어요. 그리고 쓰지 않는 선택되지 않는 그런 교구는 일단 랩으로 일단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된 것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 이제 하교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님들 흔히 이제 식초를 좋아하시는데 라이센싱에서는 식초는 소독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락스에다가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청소를 끝낸 다음에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라이조를 뿌리고 그래서 유리창을 다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냄새를 다 제거하고 그렇게 이제 일일 하루하루 이제 매일같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방역이 되게 철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이렇게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구 같은 경우요. 내가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이것을 놀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깨끗이 씻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매일매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세네타이즈나 알코올로만 네. 스프레이하면 좋다라고 하시는데 라이센싱 지침에서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 그것을 말려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군요. 아이들 하고 놀고 있는 그런 교구들을 물로도 씻고 또 알코올로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백신 맞지 않은 유아들을 두신 부모님들 조금 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놀 수 있는 교구들이 좀 한정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플랜 중에 하나가 교구는 일단 오픈을 시켜요. 네. 오픈을 시키고 쓰지 않은 교구는 일단 랩으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갖다가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또 네. 다시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학교 원장님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몸이 굉장히 바빠야 돼요. 그래서 네. 거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니타이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니타이징 하는 것보다는 물로 씻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세니타이저가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세니타이저보다는 물로 씻는 것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들 세니타이저로 하지 마시고 물로 한번 깨끗이 씻고 소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잘 지내고 있나 하면서 뭐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참여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1년 프로그램을 네. 연초에 해서 내보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부모님들 참여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과 같이 필드트립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네.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녀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녀교육 쪽으로도 상담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부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 세메스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싶어요. 또 새로운 학교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고 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잘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담도 하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다 하교한 후에 4시 반, 5시 그 사이에 부모님들한테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센싱에서 내려오는 레귤레이션대로 들어오면 저기 세니타이징하고 손 닦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 또 데이케어 센터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실 텐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열 체크도 해야 되고 마스크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어떠세요? 직접 와서 얘기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선호하시나요? 처음에는 줌이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낯선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는 줌으로다가 저희가 아이들 생일 파티도 줌으로 하고 부모 교육도 줌으로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줌이 굉장히 이제 익으셨어요. 그래서 네. 별 두려움 없이 줌으로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도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원장님하고 부모님하고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많이 적응하고 계셔요. 네. 아, 그렇군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은 눈과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믿으시는 분들이시니까 네. 더욱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확진까지는 아니지만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검사 받기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를 보내도 될까요? 그게 이제 저희도 참 큰 난코스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이 아니더라도 네. 독감이라도 이제 아픈 분이 계시면 일단은 아이하고 부모님하고는 자가로 집에서 쿼런티하기를 제가 권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3일에서 5일 사이를 킵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라도 아픈 분이 있으면 일단 하루는 아이를 집에서 쿼런티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PCR 검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예약하기도 네. 힘들대요. 어렵죠. 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레피드 자가 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를 준비하라고 권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올 때 그 자가 키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프루브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군요. 근데 백신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5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든 뭐 가족 등이든 누군가 양성 반응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요. 또 아플 때 하고 또 양성 반응 나왔을 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네. 참 올해 네. 초부터 지금 갑작스럽게 학생들 어린 아이들한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각 네, 학교마다 그게 이제 빅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양성 반응에 부모님들이 나왔을 경우 아니면 자녀가 양성이 나왔을 경우 일단 쿼런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2주 쿼런티를 권했지만 지금은 5일에서 10일 쿼런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면 자녀도 똑같이 5일 쿼런티하고 학교 오기 전에 PCR 검사 그 테스트 결과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레피드 검사를 요구를 해서 네거티브가 나와야만 학교를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코로나 걸렸거나 우리 가족이 걸렸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무조건 못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5일 길면 한 10일 정도 자가격리를 집안에서 잘 하시고요. 그리고 PCR 검사나 레피드 검사를 하셔서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서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다 안 아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혹시 콧물이 조금 나거나 아니면 뭔가 기침을 살짝 하거나 아픈 듯 말 듯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플 때는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요구하는 것이 레피드 검사, PCR 검사를 첫 번째로 요구를 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네거티브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이가 콧물이나 기침, 열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게 심튼이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요. 그게 조금 가라앉을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쿼런티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감이라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없이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감이 바이러스 있을 때에도 이게 전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염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이 면역성이 약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번 이게 전염이 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자가 또 케어하기를 저희가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 학교에서도 열이 나거나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들 아시지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혹시 우리 자녀가 약간의 심틈이 있다면 보내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말연시를 해서 가족 여행으로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또 날씨가 좋아지는 봄이 되면 한번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가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모임으로 휴가를 그렇게 좀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그런 다음에 바로 학교 보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참 연말에는 각 학교마다 방학을 해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방학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부모님들 여행 어디 갔다 오셨는지 저희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궁금이 저희 이제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자녀와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곳을 여행했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보내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했더니 거의 많은 부모님들이 어디를 가셨냐면 눈동산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 이쪽은 눈이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눈에 가서 뒹굴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하셨는데 눈이 보기는 참 좋고 아름답고 하지만 네. 기온의 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방 이게 감기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연초에 학교 개학을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하루 정도는 집에서 케어를 해주세요. 그리고 릴렉스 타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학교 오기 바로 전날 저녁에 PCR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 나온 것 아니면 래피드 검사해서 네거티브 나온 것을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을 경우 학교에 등원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혹시라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휴가를 갈까 말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갔다 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갔다 와서 그냥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CDC 지침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래피드 검사해서 보내세요. PCR 검사해서 랩으로 가서 거기서 확인된 걸 결과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요즘에는 PCR을 예약하는 것도 힘들고 랩이 그 결과를 보내주는 그 시기가 72시간 안에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부모님 중에 이제 한 분이 CDC에 이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또 CDC에서 나가는 레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심튼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어느 분이 파지티브가 걸렸더라도 자녀가 래피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심튼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를 보내도 된다. 그리고 심튼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5일에서 7일은 꼭 자가격리하시고 그리고 파지티브가 일단 한번 결과상에서 나왔으면 그것이 90일 이내에는 또 이 PCR을 해도 파지티브가 나온대요. 네. 그렇지만 심튼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으니 자가격리 일주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들도 직장을 나가셔도 됩니다. 단 학교에 왔을 때 거리 유지, 6피 꼭 해야 하고 손 씻게 해야 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아이가 열이 생겼거나 목이 아프거나 그러면 심튼으로 간주를 해야 하오니 꼭 그
레피드 검사나 PCR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가 나온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CDC 그 지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CDC 지침 중에 그런 것이 있네요. 만약에 내가 코비드를 걸렸는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한 90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오늘 새로운 거 알았는데요. 혹시 심틈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를 그래도 전파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또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우리 자녀의 친구들 같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가격리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꼭 7일 이상 그렇게 격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틈이 있건 없건 간에 혹시 반응이 나왔을 때는 꼭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요즘에 그 레피드 그 테스트기를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녀를 키우는 학교나 부모님은 어니스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냥 말로다가 전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했더니 네거티브 나왔어요. 그건 저희가 그냥 부모님들을 믿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학교와 부모님은 서로 손잡고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어니스트하게 학교를 위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이 위기를 지금 겪어 나가는데 서로가 손잡고 나갈 때 안정적으로 더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특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욱더 정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케어할 데가 없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워킹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네. 내가 자녀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하는 길티,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마음속의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녀를 같이 키우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꼭 같이 오랜 시간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먹고 싶을까? 얘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눈맞춤의 대화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교육이고 사랑인 거지. 꼭 네. 같이 오래 있다고만 해서 그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하시고 자녀와 눈맞춤의 관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녀와 눈맞춤의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하루에 이 5세 이하의 이 어린아이들과 부모님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네. 가족이 다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아침에는 서로 각자 바빠요.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점심에는 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족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 네.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가장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네.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장을 나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집에 계시는 또 부모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요즘 또 재택근무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와 하루 종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나도 바쁘고 또 네.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눈을 원해요. 가슴을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아이들이 노는 것을 조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플랜들에 대해서 방향성만 알려주시면 부모님도 힘들지 않고 자녀들도 기뻐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백신을 맞거나 안 맞거나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시간을 같이 못 보내는 그렇게 자녀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시간, 그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소통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 저녁을 같이 먹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네.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아직은 글을 쓰지 못해서 그렇죠. 일기를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5살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각 가정에서는 자녀와 같이 그림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 그림 읽기요. 네네.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있었는지, 얼마나 오늘 즐거운 것을 또 나누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일기를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자녀도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그림 일기를 그리는 그 순간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림 일기 쓰는 것을 저희가 이제 권장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녀가 이제 다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동화를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성경 동화는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저희 부모님이 성경 동화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면서 머리 이마를 이렇게 간질간질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이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랬을 때는 그 모습이 생각나요. 네. 그리고 지금 성경 읽는 것보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저희에게는 지금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동화 읽어주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림 일기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나누면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많이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잠들기 전에 성경 동화 들려주는 거요. 네. 이건 부모님의 정말 꿀팁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 동화를 들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그 외에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어떤 또 다른 꿀팁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부모 교육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공감해 주세요. 수용해 주세요. 네. 진솔성 있게 대화 나눠 주세요. 이거 어머님들 이론적으로 너무 다 박사예요. 네.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한 부분 중에 안 되는 거. 그렇구나. 그랬어. 참 잘했어. 네. 이 세 마디, 이런 표현을 저희가 몸에 익히도록 계속 표현해 준다면 이것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지고 또 감사가 넘쳐서 은혜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랬구나, 그랬어, 참 잘했어, 이 단어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혜 원장님 나오셔서요. 백신 맞지 않은 유아들 네. 학교에 보내도 되는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인사 나눌까요? 자, 저희 올 한 해 자녀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각 가정에서 나눠주시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과 손잡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풍부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